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진 앵커입니다.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 쇼를 진행하는 앵커죠. 마음에 가끔 들었다 안 들었다. 요즘은 안 들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집사람도 김진이 팬이었는데 아예 요즘에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에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한동훈을 빨아제껴가지고. 그런데 부정선거에서 공중파, 종편도 공중파로 쳐야 되니까 공중파 그 앵커 중에서는 아마 처음 아닌가, 동정민이가 한번 얘기했나? 하여튼 드물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유평에 골랐는데요. 쇼츠인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 한동훈 빨지 말고 김진아. 자, 오늘은 칭찬입니다. 오늘 비판 아니에요. 예, 보시겠습니다. 한 명이 2번 찍은 겁니다. 2표. 사전투표소에서 한 사람이 2번 투표하다 적발되었는데 그게 선관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을 했다는데, 정호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이 선거 사무원이고 이분이 하는 역할이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투표용지를 셀프 발급한 거예요. 2번 투표를 합니다. 그러자 참관인, 황교안 전 후보죠. 전 후보의 참관이 예리하게 집어낸 겁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는데, 저분이 하는 일이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발급해주는 사무원이었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발급을 받은 건데 몰랐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것도 교육 안 시키는 겁니까? 몰랐기에 했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을 안 시켰다면 선관위 직무유기지요. 그런데 지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진짜 사전선거운동은 관리에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한 관리라든지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도 못할 거면서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사전투표는 왜 하는 걸까요? 사전투표를 이렇게 채널A의 간판 프로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고, 이건 뭐 그때 많이 알려진 거 아니에요? 저도 방송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유튜브는 그래 뭐 영향력이 없다 그러죠. 그래 알아, 그래 우리를 개무시하니까. 그러면 채널A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갔고 그러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또 사전투표 한대요. 이번에도 아무런 좋지 않아. 진짜 대한민국 대단해요. 김진 앵커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때 또 굉장히 그 열의가 있었어요. 또 한 번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온라인 관리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김진 앵커가 낱낱이 다 까발려버리는데, 선관위를 모의 해킹하고 조사해봤는데 선거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할 만큼 취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작이 가능한지도 국정원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투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여부를 조작돼서 본투표에서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다. 두 번째, 잊지도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더라.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수할 수 있더라.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USB를 연결해 선거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한의 해킹. 2021년 선관위 직원 PC 가면 대비 자료 유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는 선관위의 온라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개판을 이겨놨다고 했었습니까? 그 소프리 투표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출근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온라인까지 잘 이제 정리를 갖다가 했겠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한 겁니다. 저렇게 방송이 나왔으면 뒤집어졌어야지. 그러면은 언론사도 채널A의 프로들이 많고 동아일보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저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어야지. 일회성으로 저거 끝나고 말아. 그나마 저걸 다뤄줬어요. 저게 뉴스로 다 나왔던 거예요. 이봉규 TV에서는 저거 가지고 수십 번 방송했고. 아니 그러고서 넘어가. 오스트리아 얘기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사전투표용지, 우리로 말하면 사전투표. 걔네들 우편 투표 봉투 뚜껑이 열렸다는 거, 5장 열렸다는 걸로 해서 대통령 선거 다시 했어요. 왜? 이유가 그 안에 부정선거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 한 게 아니라 선거 무결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게 멋진 나라 아닙니까? 이건 뭐야? 국정원에서 저렇게 다 나왔는데. 어느 나라 국정원이야? 북한 국정원이야? 이란 국정원이야? 베네수엘라 국정원이야?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저렇게 조사해서 다 나왔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또 한다는 거야. 진짜 그러고서 무슨 선거운동을 하고 지랄 발광들을 하냐. 저런 거 하나도 안 고치고.
자, 그리고요. 이 결정적인 걸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예나 그때 이제 이준석이 꼼짝 못하게 한 그 토론도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거는 대안의 목소리에서 올렸고요. 이제 올리신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 잘하시죠. 이분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VOK 오리지널 및 한국의 목소리에서 올린 건데요. 박주현 변호사 그때 토론할 때 결정적인 거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 2020년 3월 인구수가 159명, 2020년 4월 인구수가 1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수가 181명입니다. 그다음에 철원 근무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준석 대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관내 사전 투표로. 진동면 인구가 159명인데 투표수가 181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찾아봐서 했더니만은 이거 네. 결국 관내 사전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관내 사전 투표. 관내 같은 지역이죠. 예를 들어 제가 동탄에서 동탄 3동 사는 사람이라도 1동 가서 투표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주죠. DMZ 구역입니다. DMZ.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에서 이거를 밝힐 수가 있잖아요. 저는 소송의 대리인이니까 이거 살펴보자 했는데 못하게 합니다. 아까 주민등록번호, 선거인 명부 살펴보면 되죠. 우리 법원은 안 합니다. 안 줍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 민간인 투입 통제 구역에서는 쉽사리 갈 수가 없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민통선 지역을 간다, DMZ 지역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동공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준석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지금 파주시 진동면 이준석이가 저렇게 하고선 얻어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 특유의 반발이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입국 닫았다고. 걔가 우기는데 선수예요. 제가 잘 알지. 4, 5년을 같이 방송했는데 우기는데 선수인데 그렇게 처음에 좀 관내 사전 투표 관내 1동에서 관내 2동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대. 근데 거기가 민통선이에요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입국 닫아요. 민통선에서 인구수보다 많게 어디 가서 투표를 해, 이 도둑놈아. 강남에 산보 나왔다가 투표를 해? 민통선이야. 갈 수도 없는데 산보를 가? 뒤질라고? 어디 가서 자기네 인구보다 더 많이 투표해. 그러니까 이준석이 입국 다물었어요. 그리고 토론에서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 토론에 맞죠? 내가 이겼잖아 이러고 썰레발을 아마 지금까지 깔 거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닫았어요 지금. 완전히. 얘가 이때 토론에서 자기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울고 먹을걸? 이준석이가 누군데? 비단 주머니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었어? 입 쳐닫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선관위는 어떻게 하느냐?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저렇게 다 드러나는 게, 이거 말고도 드러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거죠. 요거는 해어 0606에서 올렸는데, 이것도 이봉규 TV 많이 방송했는데, 못 보신 분들, 여기서는 올렸어요. 젊은이들이. 이거 보시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함의 일부가 바뀐다는 소식인데 그 실체를 보니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일단 선관위 자체에 대한 문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 가장 논란이 됐던 사전투표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더욱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더욱 알려진 사전투표함 외부 받침대 변경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바꾸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답 없는 거죠. 왜냐?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부는 보이지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건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인데 뭐라고 했느냐? 투표할 때와 개표할 때 투표함이 달라졌다는 오해가 있어서 개선하기로 했다는데 진짜 바보예요? 멍청이야? 왜 바보고 멍청인 줄 아십니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받침대만 바꾸는 거예요. 안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바꿀 시간에 그냥 투표함 자체를 모두 투명한 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투표를 얘기해도 울림이 없어서 이 젊은이의 얘기를 또 올리는 거예요. 울림이 있죠. 젊은이들은 다 안 되니까. 근데 저렇게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나오고 토론에서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국정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김진 앵커가 얘기해도 선관위는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요. 사전투표 의혹이 있어서 투표함 바꿨대잖아. 투명. 저렇게 개같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요. 저 투명하게 바꾼 겁니까? 도둑놈들이에요. 시모노 새끼들이에요. 시베리안 스키들이에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여론 조작도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여러 번 조작을 해도 지금 여론 조작을 했는데도 이거 봐라. 지금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우파가 많이 따라잡고 골든크로스 된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냥 한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장 후보 지지도가 나왔는데 유튜브 파워 블록에서 올렸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끼실 것 같아요. 동해시 여론조사 결과 이정학 38.1%로 선두입니다. 동해시 여론조사 결과 이정학 38.1%로 선두입니다. 동해시 여론조사 결과 이정학 38.1%로 선두입니다. 동해시 여론조사 결과 이정학 38 동해시 여론조사 결과 이정학 38.1% 선두라고 막 떠들어대요. 이정학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선두라고 막 떠들어대요. 근데 퍼센테이지 보시죠. 38.1이고 국민의힘이 37.7, 0.4% 이긴 거야. 이게 선두 맞아요? 오차 범위네. 오차 범위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를 선두라고. 이정은 선두입니다. 선두입니다. 이걸 외쳐요. 너무나 강하게. 여러분 지금 급했거든. 여론 마사지 했는데도 저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냥 소수점이라도 이긴 거 가지고 선두입니다. 선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선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거는 아까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꿨다는 거. 안에 행랑 안에 그거는 재질은 색깔만 바꿔서 곤색에서 회색으로. 안에는 안 보여.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투명이래. 받침대가 투명이라고. 이거 하나 바꾸고 개인 도장도 그대로 안 찍게 하고 인쇄된 걸로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에이 진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언론도 쉬쉬하고 김진앵가 그때 저렇게 떠들고 그 다음엔 떠들지도 않아. 선거 코앞으로 다가오는. 저 때 언제야? 대통령 선거 끝나고인데 지금은 떠들지도 않아. 왜 안 떠들까요? 위에서 뭐 야단 맞았어요? 떠들면 방송 이거 못하게 해? 이준석 절해놓고 입 쳐다듬으면 되는 거고 선관위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끝나고 그리고 또 선거 하자는 거야. 이런 개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눈물나게 고분분투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까 나온 박주현 변호사도 그렇고 몸소 출마한 때려잡기 위해서 황교안 그다음에 부방대 여러분들 그다음에 집회에 많이 나와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스탑 더 스틸을 외치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결정권자들, 정치인들, 선관위 꼼짝을 안 해. 그리고 법원은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니까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이번에 선거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참아야 됩니까? 그래도 선거는 해야 돼요. 이번에 그렇다고 선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해야 되고 이번에 부정선거 잡아내서 흑사를 내야 돼. 부정선거 증거 나오면 황교안 대표가 그거 하려고 간 거예요. 한미 공동조사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미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뭐 또 증거 깐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박살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거 끝 마지막으로 이번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누가? 국민들이. 선관위가 할 것 같아요? 법원이 할 것 같아요? 같은 조직인데? 언론이 할 것 같아요? 그놈의 시기들, 시몬의 시기들이, 시베리안 스키들이 국민이 해야 됩니다.